예, 허광남입니다. OKJSP라는 사이트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히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전자정보 퓨전 프레임워크에 1년 동안 전도사를 하게 됐습니다. 에반젤리스트라고 하고요. 목사 정도 되면 참 좋겠는데 교회에선 전도사가 제일 힘들잖아요. 여기에서 오늘 전자정보 퓨전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떤 그 정도까지 와 있는지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전자정보고요. 그리고 표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얘기합니다. 기본 구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굉장히 양이 많아서 오늘 1시간에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그 영화 2시간짜리 영화 2분짜리 트레일러처럼 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과 그리고 오픈소스들이 어떤 것이 있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쓸만한 알파가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니까 그것도 말씀을 같이 드릴 겁니다. 그 전에 테스트 케이스에서 나오는 비포 클래스죠. ALM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가볍게 손을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에 익숙하신 분, 소스 디렉토리를 압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날짜 이렇게 적은 거, 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개발팀이 좀 체계적이면 좋겠다. 이거가 오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노모삽, 삽질은 이제 그만. 이거를 하신 분은, 손 드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롤링 인 더 딥 아시죠? 아델이 불렀는데 21살이래요. 전자정보는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말도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와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드웨어 강국, 그 다음에 인터넷 라인 강국이죠. IT 강국. 공공기관의 행정 전산화가 무진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기업체들이,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도 공공기업, 공공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IT 쪽에서는 선두그룹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1년 동안 공공기관의 정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2011년 기준으로 해서 2조 5천억 원입니다. 2조 5천억 원 많아 보이죠?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많죠. 1억 연봉 개발자로 따지면 2만 5천 명과 같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니에요. 왜? 서버나 재경비가 2조 5천억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연봉 개발자들이 공공기관 쪽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 중에선 2만 5천 명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냥 뚝 잘라가지고 5천만 원 연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5만 명 정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5만 명 정도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내 1억 연봉 개발자들이 2만 5천 명이 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슬픈 건요, 진짜 슬픈데 솔직히 저도 아직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충격인가 요플레. 마지막에 금방 너무 빨리 넘어갔죠? 충격인가 요플레.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은 그 개발팀이 있으면 개발팀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공통 담당자가 되고, 그 다음에 표준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 개발자가 있고요. 요거는 정상영님의 스프링 노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그 표준팀이 개발자를 안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 다음에 개발자는 이러이러한 거 트러블이 생겼어요 라고
공통팀에 지원을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개발 표준 문서가 있어서 이 공통팀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개발자는 그 문서들을 가져다가 참고를 하게 되죠. 아키텍처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코딩 스타일을 가이드 해주고, 공통 모듈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어 사전이 있고요. 에러 해결 사례가 있고, 모범 사례, 그 다음에 비행 사례. 군대에서는 사고 사례라고 얘기를 하죠. 비행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참고 자료를 쭉 줍니다. 이거를 굉장히 많죠. 이거를 보면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또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이 표준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자하고 공통 담당자가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나온 것들이 이렇게 더 추가가 되면 굉장히 좋은 개발 팀이나 개발 구조가 됩니다. 갱신이요. 기존 문서들의 가장 큰 단점은 이게 처음에 1.0 버전만 있고 계속 올라간 그 코드들, 어플리케이션을 문서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것들을 갱신하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표준이 말이죠.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를 보게 되면 개발 프레임워크는 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필요한 기능하고 아키텍처를 미리 만들어서 제공해요.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목적이 가장 큽니다. 효율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아이러니한 상황은 뭐냐면, 효율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많은 개발에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굉장히 자동화시켜요. 자동화를 시키면 소프트웨어 스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그거를 달라붙지 않아도 되고, 바보라도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훌륭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높은 머리가 똑똑하고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잘 만드는 친구들은 프레임워크를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학원 갓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입 그런 사람들만 이제 프레임워크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는 프레임워크 쓰는 것보다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경력이 많으신 분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SIA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고급의 기술자를 이렇게 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머릿수, 맨머스라고 하죠. 머릿수, 이것만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 패턴에서 나오는 패턴들이 이렇게 컴포짓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몇 개를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디자인 패턴에서 각 패턴이 얘기하는 이슈가 있고, 그 이슈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러한 코드 스타일을, 패턴 스타일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서 제일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그 프레임워크가 바라보지 않는 영역을 어거지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프레임워크가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고 더 안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프로젝트에서 표준 가이드가 제대로 안 되고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가이드를 제대로 못하면, 공공 프로젝트에서 프레임워크를 쓰긴 합니다만 나중에 소스를 다 뒤져보면 그냥 다 JSP예요. 프레임워크는 라이브러리 안에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건 다 JSP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표준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이 공공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아까 공통팀들이, 개발자들이 제대로 코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계속 해야 되고요. 이 확인 도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확인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걸 제대로 가이드하고 교정해주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의 그 품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죠. 효율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한다라는 거는 이걸 꼭 반드시 그냥 납기일래 이렇게 기능을 다 만든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그거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계속 변하게 되는데 그 변하는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빨리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프레임워크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발휘하는 효과, 전자정보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정보와 투자 효율성 향상을 달성하고 이런 거 나오면 공무원 냄새가 확 나요. 문서는 참 공무원스럽게 돼 있어요. 요게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그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대중소기업이 동일한 개발 기반 위에서 공정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제가 2003년, 2002년, 2003년 뭐 공공은 아니었지만 그 S모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때 사용했던 프레임워크가 Z스피드인가 아마 J스피드인가 아마 그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마다 그 프레임워크가 있죠. LG 쪽은 라프제이, 요즘은 데보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08년에도 제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했습니다만 OKGSP tstory.com에서 이제 제가 애니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 SDS가 미쳤다. 왜냐하면 라프제이하고 데보온은 아직도 공개적으로 공개는 안 돼 있고요. 협력사하고 그 참가하는 사람들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데보온이고요. 그래서 OKGSP에 라프제이나 데보온 관련해서 문서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SDS가 그 아키텍처 팀에서 만들어 놓은 그 표준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패키징을 해가지고 애니프레임 자바라고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공개를 했어요. 그걸 공개를 하고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주고요. 그러기 시작한 게 2008년이에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공개한 프로젝트를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버전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싼 강좌 있죠. SDS 멀티 캠퍼스에 가서 일주일 강의 들으면 한 70만 원, 80만 원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프레임워크 교육도 시키고요. 물론 그 당시 SDS에서 나온 애니프레임 자바를 보게 되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여러 가지 패키징을 하고 거기에 서브 버전 붙이고 이클립스 툴 쓰고 그 다음에 문서와 위키 달고 ALM이라고 해서 딱 포장을 해가지고 문서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건 뭐 오픈소스 패키징한 거지 뭐 리눅스 뭐 레드햇이나 수세나 이런 리눅스 회사들이 리눅스 커널에다가 이렇게 패키징해서 파는 거랑 뭐가 틀리냐라고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제가 보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SDS가 역시 이거는 음모론인데요. 이게 공공으로 확 나가요. 몰라요. 나 하여간 잘라도 돼. 그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주축이 되는 세 가지 회사가 있는데요. SDS하고 LG CNS하고 하나는 아시죠? CNC, SK CNC 요 세 회사에서 인력을 그 파견을 해서 그 전담 인력이 2009년, 2010년, 2011년 그리고 올해에도 그 정부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그 프레젠테이션 맨 앞에 그 첫 표지에 나온 그 로고는 스플래시 화면인데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이클립스 화면을 띄우면 나타나게 되는 그 화면인데 그 화면에서 제일 쇼킹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는 정통부가 없어지면서 이제 나이파 어떤 사람들은 니빠라고 얘기하는데 나이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인가요? 그쪽에서 다 담당할 줄 알았는데 행안부에서 해요.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재밌죠. 죄송합니다. 프레임워크 효과에서 여기를 보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그 히스토리를 너무 열심히 얘기하느라고 뺐는데 마지막에 요
대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틀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의 효과를 바라본 거고요. 프레임워크가 없는 소규모 기업도 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공공 프로젝트를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의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오픈소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웬만한 감각 있는 개발자로 간다 그러면 구글링이나 뭐 네이버링? 네. 를 통해서 이렇게 그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물어볼 사람들이 굉장히 많게 되죠. 상용 소프트 벤더들의 그런 프레임워크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걸 내가 사용해야 하는 건지, 내가 테스터가 되는 건지 이렇게 혼동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픈소스 중심의 이런 패키징을 통해서 그 소기업도, 작은 기업도 이런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기회,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실제로 그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쪽에서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오토에버는 대형 SI는 아니지만 뭐 오토에버 쪽이나 아니면 여러 그런 작은 중규모의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도 만들고 그리고 자체 라이브러리를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위에서 이렇게 놓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전자정보를 받고 표준을 받고 프레임워크를 받는데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표준 프레임워크 위에 민원 발급이라는 컴포넌트하고 게시판 컴포넌트하고 공인인증 컴포넌트라고 템플릿이 만들어져요. 템플릿이 제공이 되고요. 그거를 한 큐에 딱 해가지고 표준 프레임워크에다가 공통 컴포넌트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이트를 쫙 만들게 됩니다. 데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게 절차가 쉽게 돼가지고요. 이거 샘플 소스 찾으러 다닐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되도록 굉장히 그 패턴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지금부터는 이제 이가브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워크는 옵션이고요. 지금 이건 제 편의를 위해서 한 거고요. 기본 구조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세 가지 그 에어리어로 놓습니다. 개발 환경에 있고, 그 다음에 실행 환경이 있고, 그리고 운영 환경이 있고요. 이제 어떤 컴포넌트들이,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어인데 뭐. 제일 좌측에 있는 게 개발 구현 도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정말 그 부담스러워하는 노스텔지아죠. 예, 테스트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툴이 있고, 그리고 컨피규레이션하고 체인지 매니지먼트 툴이 저 바닥에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자의 PC에 설치가 되는 것이 이 두 가지고요. 구현 도구에서 에디터, 그 다음에 디버그, 그리고 IDE, 그리고 공통 컴포넌트가 같이 되고요. 1.0에서 2.0, 2.0이 작년 11월에 출시가 됐는데 2.0이 스프링 3.0 기반이고요. 그 2.0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바일 IDE 해가지고요. jQuery 모바일 그거를 같이 실어 놓고요. 그 다음에 jQuery 모바일 기반으로 된 모바일 프레임워크들, 모바일 공통 프레임워크들이, 공통 컴포넌트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랬던 것은 제가 2월달, 지난달에 이제 4일짜리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일 놀랬던 건 뭐냐면 jQuery 모바일 문서가 한글로 다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가가지고 모바일 가이드 보면 거기에 이제 jQuery 모바일 한글 문서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툴은 이제 테스트 리포트하고 유닛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를 배워야 되나요?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미 그 이클립스라는 툴에 익숙하시다 그러면
금방금방 따라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드나 가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키에 전자정보 퓨전 프레임워크에 사용하는 도큐 위키가 있는데 그 도큐 위키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페이지도 같이 볼 겁니다. 디플로이먼트 툴 해서 그 허드슨이 사용하고 있고요. 허드슨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빌드하는 데는 메이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퓨전 프레임에서 가장 그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오픈 소스가 있는데요. 세 가지라고 할게요. 세 가지 축인데 개발 도구 쪽에서는 이클립스라는 도구가 굉장히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빌드를 해주는 그 툴이 메이븐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죠. 서비스에 이제 프레임워크가 되는 기반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익숙하다고 하면 전자정보 퓨전 프레임워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겁니다. 이제 슬슬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기지개를 쭉 펴시고 예. 메이븐을 사용하시는 분 한 번 더 피세요. 메이븐 사용하시는 분 없어요? 많이 없나요? NHN 같은 경우는 메이븐이 뭐 퓨전이라고 하셨는데 이따 마지막 시간에 이제 박재성님이 메이븐 전도사 목사님 되셨죠? 이제 메이븐 목사님 저 뒤에 계신데요. 메이븐 프로젝트를 이용해 가지고 하게 되면 메이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가 관리가 되고요. 그 메이븐하고 엔트의 차이점, 저도 엔트만 무진장 사용하고 메이븐을 요즘 배우고 있는데 딱 느낌이 메이븐은 COC라고 들어보셨죠? 루비 온 레일즈에서 얘기인데 그 컨벤션 오버 컨피규레이션 해가지고요. 컨피규레이션 설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걸 코드로 하면 귀찮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컨벤션을 정해서 그 규약에 따라서 코딩을 하면 자동으로 그 설정 역할을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메이븐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젝트 디렉토리 구조나 이런 그 커맨드들이 딱 고정이 돼 있어서 그거 외에 커스터마이징은 이제 엔트로 하는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메이븐이 그 이클립스 플러그인이 뭐가 있냐면 M2 이클립스라고 있는데요. 그 M2 이클립스가 이클립스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디플로이먼트 툴은 메이븐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 체인지 매니먼트 툴로는 허드슨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살짝 오해를 했죠. 디플로이먼트 저쪽은 메이븐이고 컨피규레이션 체인지하고 이런 것들은 허드슨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허드슨은 제 종씨이기 때문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몇 년 전에 젠킨스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허드슨하고 젠킨스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네. 개발 프로세스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개발 프로세스 같은 경우 이제 개발자가 이렇게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이면 커밋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정상이면 이렇게 인스펙션하고 패키징 인스펙션은 코드에 들여쓰기 잘 돼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인스펙션을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징을 하고 디플로이를 하고 화면 테스트가 다 끝나면 이제 화면에서 잘 나오는구나 해서 커밋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상관리 서버, 버전 컨트롤 시스템은 서버 버전을 가이드하고 있는데요. 서버 버전을 커밋을 하고 리파지토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허드슨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되죠. 그리고 저쪽 CI 서버, 허드슨 쪽하고 그 다음에 메이븐하고 같이 해가지고 빌드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디플로이해서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이제 실제 개발 테스트 서버나 아니면 운영 서버가 될 텐데 그쪽에 이관이 돼서 와스를 재기동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재기동을 하게 되죠. 개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실행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운영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으면 실행 환경에서는 이렇게 6가지로 나눕니다. 공통 기반, 그 다음에 화면 처리, UX 처리, UI UX죠. UI 처리, 그 다음에 업무 처리, 데이터 처리, 연계 통합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각각의 클래스나 그 다음에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이 오픈소스로 지원이 되는데 총 사용되는 오픈소스가 현재 34가지 오픈소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거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어떤 오픈 소스들이 사용이 되는지 이렇게 보면 화면 처리 레이어 쪽에서는 AJAX, 그다음에 MVC, 그다음에 시큐리티, 그다음에 UI 어댑터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UX 레이어 쪽에서 그 HTML5, CSS3, 뭐 자바스크립트, 모듈 이런 것들이 쭉 각각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들이 대표 컴포넌트들이 딱 되어 있고요. 요 컴포넌트들을 다 익혀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제가 흔히 얘기하는 그 TV 리모컨의 버튼이 3, 40개지만 필요한 버튼은 정작 필요한 버튼은 5개만 누르면 된다 그러죠. 볼륨 업다운, 채널 업다운, 파워 버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는 그런 것들만 일단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운영 환경은 이제 허드슨이 설치가 되면 각각의 그 프로젝트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관련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 위키 해가지고 들어가면 되고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화면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버 개발 환경 가이드 해가지고 서버는 어떻게 되고 윈도우일 경우, 유닉스일 경우 같이 지원이 되고요. 개발 도구는 이클립스에서 그 윈도우즈 이클립스만 지원이 되는데 그 유닉스에서도 그 소스를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서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니까요. 꼭 뭐 윈도우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맥 사용자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요. 문제는 뭐냐면 요즘 큐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네, 큐레이터 해가지고요. 정보의 바다에서 그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마치 미술관에서 미술 작품 안내를 하고 이거 보시면 뭐 됩니다라고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게 큐레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뭐 핀터레스트가 요새 뜨는 그 큐레이션 서비스죠. 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요거 보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모아놓은 그런 큐레이션인데, 제가 지금 에반젤리스트 하면서 하는 게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 거기서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쉽게 가이드를 하는 게 제 에반젤리스트의 가장 큰 목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그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크린샷을 통해서 친절하게 쫙 돼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를 따로 그 사이트에 가서 배우실 용기가 있으시면 영어가 많이 느실 거예요. 근데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가서 하시면 오픈 소스를 배우면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용되는 오픈 소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요. 목록인데요. 여기 보면 임플리먼테이션 툴 해가지고 이클립스 3.62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오픈 소스에 대해서 아파치 라이선스인지 아니면 LGPL인지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라이센스도 이슈가 없도록 굉장히 배려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클립스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ID, 이클립스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UML 플러그인도 설치가 돼 있어서 아마테라스 UML, 그 다음에 ERD도 그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 있는 아마테라스 ERD, 그리고 웹플로우, 스프링 웹플로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코드 이따구로 짰어 이렇게 검사해주는 PMD 있죠. 그 다음에 그 코드의 정적 분석해서 컴파일하고 실행하지 않아도 그 코드에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그 패턴을 통해서 찾아내는 파인드 버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JUnit, 그 다음에 이지목, DBUnit 이렇게 들어가 있죠. 테스트 자동화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은 뭐 엔트를 통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해가지고요. 테스트가 에디터에서 쭉 보면 이 코드가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을 해주는 그런 코드예요. 그런 그 프레임워크예요. 엠마라고요.
요거 테스트 커버리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드 도구에서는 메이븐, CI 서버 쪽에서는 허드슨이고요. 그리고 그 자르 파일 리파지토리를 해주는 넥서스, 그리고 서브 버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이슈 트래커로 J-트랙이 같이 패키징이 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소들이 요 페이지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면 그쪽 모니터링하는 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URL 관리해주는 그런 요렇게요. 어느 곳에 가서 그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지 요렇게 간단하게 짜놓은 것도 있어요. 네. 쓸만한 알파라고 해가지고 제가 공통 컴포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용법이 살짝 어렵긴 한데 일단 요거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게 샘플 소스를 구해가지고 그걸 참고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글씨가 좀 작긴 한데 공통이 있고 로그인이 있고요. 실명 확인, 그 다음에 역할 권한 관리, 암호화 복호화, 통계, 게시판, 커뮤니티, 그리고 동호회, 문자 메시지, 일정 관리 등 각각의 공통 컴포넌트, 사실 솔직히 저는 좀 약간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았는데 템플릿이에요. 그걸 공통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그 SQL까지, DDL까지,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해주는 SQL까지 자동으로 다 실행이 돼가지고요. 이 샘플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가 됩니다. 쓸만한 알파인데요. 아직 저는 솔직히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만,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따 저 뒤쪽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가이드가 더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 자료 이제 15분 남았는데 이제 뒤로 갑니다. 표준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하게 되는 게 그 정상영 님이 스프링 노트에다 굉장히 잘 써놓은 게 있어요. 요 링크 베넬로그 스프링 노트 요 링크를 따라가시면 정상영 님의 그 고민, 그 공통 담당자로서의 그 고민들이 잘 녹아져 있고요. 그것들을 참고를 해서 개발팀의 공통 표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황상철 님이 두 분 다 NHN에 계시네요. 황상철 님이 그 SDS 계실 때 당시에 누가 돈을 준 것도 아닌데 번역을 해서 올린 거죠. 마틴 파울러라고 리팩토링 책을 쓰신 분이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기셨거든요. 왜 빅뱅 통합을 하게 되면 개발자들 다 코피 나고 집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서 매일매일 통합을 해가지고 문제가 사전에 발견이 돼서 빅뱅 통합에 따르는 그 큰 코스트를 사전에 줄여놓자 해가지고 나온 건데 그 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게 저기 링크를 들어가시면 봅니다. CI 툴, 허디슨이나 젠킨스가 CI 툴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 코드만 바라보고 개발하는 거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 요청이 들어와서 그게 납품이 되고, 그 다음에 버그 리포트가 되고, 그 이슈를 고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친 그런 것들을 이 지속적인 통합을 통해서 개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좀 볼까요? 네.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2009년부터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 클릭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다운로드 받는데 회원가입을 시키다니. 그래서 로그인 해야지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 첫 페이지로 갑니다. UI, UX 참 쩝니다. 보통 한 200메가, 500메가 되는 모든 자료들이 여기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egovframe.go.kr 해가지고 받으실 수가 있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PHP로 된 M4G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써서 사이트를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위키 페이지가 돌아가고 있고요. 예, 정부 사업을 하려면 이런 것도 알아놔야 되겠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만 볼게요. 이 자료는 제가 슬라이드 쉐어로 이미 통해서 공유해 놨고요. 오늘 업데이트된 내용은 또 공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해가지고 있는데 2009년 5월경에 했고 무겁다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더니 1.0 버전은 모르겠으나 1.0에서 2.0 올라오면서 가장 그 개발팀들이 노력을 했던 게 경량으로 만드는 거를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클립스에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넷북으로 개발은 하지 마시고요.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넷북이 아니라 맥북 프로를 사달라고 하세요. 잘 됩니다. 1.0에서 2.0 올라오면서 필요 없는 플러그인들은 좀 제거를 하고 그것만 할 수 있도록 경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메이븐 프로젝트죠. 예, 여기에 위에 올라가서 요 아이콘을 보시면 M하고 J가 있는데 자바 프로젝트의 메이븐 프로젝트라는 뜻이고 디렉토리가 src 밑에 메인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자바가 있고 리소스가 있고 메이븐 프로젝트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겁나게 많이 뜯어보죠. 좋은 평가의 블로그는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분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문서대로 따라갔더니 이렇게 삽질을 하더라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고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밑에 링크들이 쭉 있고요. 구글에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로 검색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12만 6천 개가 돼 있고요. 또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홈페이지의 장점이라고 하면 Q&A가 검색이 돼요. 구글에서 검색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 그 성과 지표 있죠. 고가 매기는데 Q&A의 답변을 얼마나 잘 달았느냐도 담당자한테 고가가 들어가나 봐요. 굉장히 답변을 잘 해줍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좀 개발팀이나 이런 데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자료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세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